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현악기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파의 이름은 연주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연주하는 손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낼 때 이런 연주법을 비라고 했고요. 또 밖에서 안으로 당겨서 소리낼 때 이런 방법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성어를 빗대어 비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걸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비파의 기원은 서역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파가 언제 전파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삼국사기 악지 음악에 관련되는 기록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향비파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고요. 향비파가 통일신라 시대의 삼현삼죽, 즉 세 가지 대표적인 현악기 그리고 세 가지 대표적인 대나무 악기 중에 하나로, 즉 현악기 중에 하나는 향비파였습니다. 그렇게 들어있던 바를 상기해 보면 그 향비파의 역사가 꽤나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면 이미 향비파와 당비파의 구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고려,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 의미는 향비파, 당비파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근대 시기 20세기 이후에 이왕지 가학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비파가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 그 전승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줄을 눌러서 농현, 추성, 퇴성, 이제 다 기억이 나시죠? 이런 기법이 발달한 거문고, 가야금 이런 악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기타처럼 손가락 운지에만 의해서 연주될 수 있는 비파가 경쟁이 덜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는 조선시대 연주자들이 비파 연주에 관심을 덜 가져서 연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승이 끊어졌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20세기 초 비파 연주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사람이 부전공으로 연주하는 악기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세기 이후에 비파의 전통은 단절되었고 오늘날 조선시대의 연행 형식을 복원해서 선보이는 무대를 통해서만 아주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우리 어떤 전국 각 대학의 국악과나 어떤 제도권 안에서 비파를 전공악기로 만나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비파의 종류에는 당비파와 향비파가 있습니다. 당비파에는 4줄이 있고요. 목이 뒤로 굽어있는 외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향비파는 5줄이 있고 목이 곧게 뻗어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목이 뒤로 굽어있는 비파, 그래서 곡경비파라고 부르고요. 향비파, 목이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 이런 비파를 직경비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문고와 비파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악기를 만드는 재료 역시 오동나무로 같고요. 그리고 대모 기억나세요? 가죽을 덧댄 부분, 거기를 붙이고 가죽을 붙이고 술대를 사용해 연주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거문고는 악기를 눕혀서 연주하는 반면 기타는 마치 서양의 기타처럼 악기를 안고 연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줄의 개수도 거문고는 6줄, 향비파는 5줄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거문고의 경우에는 술대를 사용했었죠. 그런데 당비파의 경우에는 발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주걱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발을 사용했는데 근래의 중국에서는 손톱에 인조 손톱을 더해서 연주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비파를 기준으로 비파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5줄이 눈에 띕니다.
비파의 5줄 역시도 검은고처럼 각 줄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악기를 안고 있을 때 연주자 쪽으로부터 무현, 청현, 대현, 중현, 유현 이렇게 5줄이 있습니다. 비파는 긴 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먹는 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가 둥그른데요. 다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목이라고 하고요. 맨 아래 배, 이번엔 이 배와 같이 둥근 부분을 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기의 아래쪽에는 줄거리에 걸어 놓고 목 부분에서는 우리 해금에서 봤던 요만한 부분 기억나세요? 원산, 요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의 중앙 부분의 대부분은 복판이라고 합니다. 역시 복판이라고 해서 넓고 평평한 나무를 붙여놓고 울림이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악기의 배부터 목에는 궤가 붙어 있는데 총 12개가 있습니다. 악기의 가장 상단에는 총 5개의 주와, 왜냐하면 5줄이니까요. 줄 감는 게 5개가 있겠죠? 그렇게 줄감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의 연주는 검은고와 마찬가지로 술대로서 연주합니다. 향비파 연주 때는 발이라고 안 하고 술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비파에는 총 10개의 궤가 있는데 이때는 기둥주자를 사용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당비파 4줄 기억나시죠? 연주자를 기준으로 가까운 순서를 나열하면 무현, 대현, 중현, 자현 순서로 배치되어 있고요. 향비파와 비교를 하면 유현을 빼고 나머지 4현이 살아 있습니다. 당비파는 술대를 사용하지 않고 발이라고 하여 부채꼴로 생긴 나무 조각 판과 가조, 가짜 손톱이죠? 인조 손톱을 끼우고 연주합니다. 비파의 구음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악학계범 여러 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당비파, 향비파 모두 그 연주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글자를 기호로서 합해 만든 기보법, 합자보라고 하는데요. 역시 우리 기보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합자보로 악기의 연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의 이름과 궤의 순서, 그리고 연주 방법을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은고의 기보 방법과 동일합니다. 더욱이 사랭, 스랭, 흥, 자쟁 이런 검은고에서 나올 듯한 그런 구음이 출현하므로 검은고와 유사한 구음 연주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비파와 향비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같이 연주가 되었던 전통이 있지만 또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향비파의 전승이 끊어진 게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비파, 당비파 역시 우리 역사의 음악의 한 장면으로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는 악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현악기의 세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악기를 살펴봤습니다. 악기 제작의 재료에 의한 파른 분류, 또 악기군에 의한 분류, 악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검은고, 가야금, 양금, 해금, 아쟁, 비파 등등 우리나라의 현악기에 대해 다양하게 학습해 보았습니다. 악기의 역사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매우 깊은 악기도 있고 예상외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지 오래되지 않은 악기도 있었습니다. 또 악기의 역사는 깊다 해도 그 기원이나 전승 경로 등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악기가 각 왕조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 연주 전통을 보존하고 연주자들을 통해서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음악의 풍성함을 방증하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 함께 우리나라의 현악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